수학의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모르고 푼다면 수학 실력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학 실력이 자란다 하면 개념이 튼튼해지는 상태를 수학 실력이 자랐다는 겁니다. 5분, 10분 설명할 수 있다. 남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거는 이해하는 폭으로는 좋은데 이것 자체로는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여야 되기 때문에 다 한 줄이에요. 개념도 한 줄, 정의도 한 줄, 정리도 한 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문가 특강에는요, 수학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학에 대해 고민 많으시잖아요. 수학에 대해서 조금 시원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한호입니다. 수학 통역사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이 오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수학과 선행에 관한 내용들을 주요 심도 있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 바로 그냥 처음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꺼내시네요. 정말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 네. 아닐까 싶어요. 요번에 중학개념사전 93이라는 네. 책을 내셨던데 네. 93가지의 개념을 이제 담으신 거죠. 의도한 건 아니고요. 네.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아, 그렇게 필요한 네. 것들을 담으시다 보니까. 초등도 개념사전이 있고 중학교도 개념사전이 있고 고등학교도 개념사전이 있어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강조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네.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의 문제를 개념을 갖고 푼다라는 생각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도구로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도구로 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다른 학문에서 사용되어지는 개념과 수학의 개념이 좀 달라요. 다른 곳에 사용되어지는 개념은 인문학적이나 사회과학적이나 자연과학적에서도 그렇지만 뭔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수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나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은 1만 년, 2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학자가 만든 걸 가지고 그걸 도구로 해서 일상생활에 있는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해한 것을 가지고는 도구가 할 수 없어요. 도구가 집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5분, 10분 설명할 수 있다. 남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거는 이해하는 폭으로는 좋은데 이것 자체로는 도구가 아니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도구여야 되기 때문에 다 한 줄이에요. 개념도 한 줄, 정의도 한 줄, 정리도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초등, 중등, 고등 가면서 계속 가는 거고, 깊이 있게 계속 생각을 그쵸? 해보라는 이거를 거죠. 가지고 네. 계속 풀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이 정의에 대해서 이런 뜻도 있었구나. 초등 배운 네. 거를 고등에 가서도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개념을 배우자마자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거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개념이 이 개념이 이때도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수학의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모르고 푼다면 수학의 문제를 풀었을 때 수학 실력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학 실력이 자란다 하면 개념이 튼튼해지는 상태를 수학 실력이 자랐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수학을 올바른 실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 책에 있다고요. 책으로 귀결되네요. 책에서 한 줄씩 넣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풀라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한 줄로 네. 정리되어 있는 개념들이 있다. 그쵸.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장이고 5분, 10분이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한 줄이라는 도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럼 거죠. 일단 네. 그 개념 한 줄로 잘 정리되어 있는 정의된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그 내용들을 계속 이해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계속 것이죠. 나오는 거죠. 사실 초등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좀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시기를 보내고 학습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등, 중등, 고등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배우는 내용들은 다 틀리죠. 그런데 제가 뭘 생각하냐면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고 나서 확장을 하는 수학의 이 큰 테두리를 갖추는 거고, 항상 연산과 개념이 도구로 되고 이걸 도구로 해서 학생들의 실력, 즉 집요함과 논리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초등이나 중학교나 고등이나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초등에서는 기본 예속하는, 특히 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초등에서 잘 못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초등에서 못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잘한 얘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초등에서 필요한 것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부족 부분을 메워주는 사례가 없잖아요. 만약에 태권도 학원에 갔어요. 네. 태권도 학원 갔는데 애가 고등학생이야. 너는 기본 끝냈을 테니까 고급 단원을 해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등학생 고려 이런 가서 거 해봐. 너 발차기 해봐. 너도 달리기 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딱 기본을 길러야 되는 거지. 넌 고등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중학교 갔으면 연산 같은 거 안 해요. 아, 그럼 바꿔 말하면 네. 준비가 초등 시기에 안 돼 있는 아이라면 네. 중학교 가서 초등 시기에 했어야 될 연산이나 기본 개념부터 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되는. 역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그때라도. 프로그램들이 사교육업체에서 거의 없는 거고, 제가 앱을 만들어서 그걸 또 어느 때고 가서 해도 한 2년, 3년이면 네네. 초등 고학년이든 중학생이든 연산 놓친 아이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안 된다면 아무리 뭘 해도 다 수포자로 갑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 연산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국어로 말하면 연산은 가나다라예요. 가나다라가 안 됐는데 국어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건 천재도 안 돼요. 가나다라가 됐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나요? 그건 아니죠. 연산의 역할이 거기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4층 연산, 분수, 덧셈, 뺄셈 다 해요. 그래도 고학년 가서 연산 연습은 하루에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연산 연습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그 안에서 연산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정도면 되는지. 문제를 풀면서 연산이 증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따로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죠. 따로 하셔야 되고,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정도는 오히려 연산과 문장제가 있으면 그걸 섞었을 때 문장제가 손해가 나요. 문제 이렇게 풀다가 아이들이 연산 문제는 빨리 풀리고 문장제 문제는 좀 느려요. 아이는 모든 문제 푸는 속도를 똑같게 하고 싶어요. 연산은 빨랐죠. 문장제도 똑같은 속도로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별표에 많이 치고 안 풉니다. 이 두 가지를 아이들은 같이 병행할 수 없어요. 연산은 별도로 하고 생각하는 문제는 또다시 별도로 해야만 되지, 이들을 섞어서 한 방에 뭘 해먹으려고 좀 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문제집이 간단한 연산 문제와 문장제 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뒤에 이제 보통 두세 문제가 문장제가 네. 나오고, 근데 그걸 구분해서 풀어보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풀거나 이해를 잘 못하고 푸는 아이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연산의 문제집에 나와 있는 연산 정도로는 훈련이 안 돼요. 양이 적어서. 제가 잘 앱으로 하시네요. 하는 거는 일주일에 2,000문제를 풀어요. 한 권 정도를. 초등, 중등의 연산을 모두 다 끝낸다면 약 200여 권의 문제를 연산 문제집을 푸는 거고요. 하루에 한 400문제 정도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끝냅니다. 400문제 정도라면 학습지 일주일치 분량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끝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수학이 아니다. 수영 선수가 수영하기 전에 운동장 한 바퀴 돈 거랑 똑같다. 이건 공부한 거 아니다. 이 속도를 빨리 해서 네. 회복 탄력성을 끊어요. 이걸 연산은 막 10년씩 계속 꾸준히 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지가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필요한 연산을 제때 하고 나가면 돼요. 다만 제가 말씀해 그것만 하면 아이가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으니 아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연산을 해놓고 이거는 공부한 게 아니다. 이제 생각하자. 학습지나 문제집으로 풀면 어려워요. 그래서 앱을 개발해서 이 400문제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푼다니까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숙달을 할 필요가 아니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 400문제를 정도면 그 정도 돼요. 한 달 정도로 연습하면 된다고. 한두 달이면은 그 정도까지 도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이면 연산에 몰입되니까 세트 수를 빼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보다 시간은 비슷한데 저도 한 15분, 20분 정도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풀어내는 양이 다른 거네요. 왜 그러냐면 앱이라서
치를 쓰는 게 아니라 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다음 머릿속에서 암산을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인 거죠. 연산 안 되면 수학 안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단언컨대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하죠. 연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학원에서 연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쭉 20년간 바라보니까 연산하는 안 되는 애들이 없더라. 사실 다 수학 맞는 전체 말씀이에요. 틀에서 보면 정말 연산은 너무나 미미한 부분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뭐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한글을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국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국어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5분 안에 400문제를 풀어내는 정도의 연습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그러니까 하시는 이렇게 해주면 초등 6년의 과정들을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은 다 끝냅니다. 그리고 끝내고 나가라는 거예요. 공부할 것도 많은데. 맞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심화학습과 선행에 네. 대해서 비중이라든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워낙 의견이 많은데 네.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화를 해야 됩니다.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거 어렵죠. 고등학교 거 어려우니 심화를 해서 그 능력들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거고 선행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심화를 가르쳐 봤더니 애들이 좀 못 알아듣더라. 차라리 앞에 가서 선행 가서 초등학생 어려워하는 네모 문제 어떤 수 그러면 차라리 중학교에 방정식으로 갖다 쓰면 되고 그쵸. 중학교 함수도 고등 거 갖다가 쓰면 그 훨씬 공식으로 풀면 쉬워지는데. 쉬운데. 그쵸. 그러면 쉬운데 왜 여기서 복잡거리냐 빨리 가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심화가 안 됐던 이유는 개념이 잘 안 됐던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개념 없이 문제를 풀으란 얘기는 손으로 땅을 파는 거와 삽으로 땅을 파는 거의 차이예요. 너 뭘 모르겠어. 그러면은 뭘 막 모르는지 풀다가 뭘 하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다 풀어주는 거죠. 아 이건 아니다. 애들 실력 안 늘고. 근데 그 이유가 개념 없이 문제를 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선행을 하고 그러면 고등학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게 수학의 공부의 목표는 집요하게 논리력을 기르는 방향성이 있는 건데 네네네. 이걸 기르기 위해서 10년이 걸리고 12년이 걸리는 거지. 사실상 연산을 기르고 개념을 이해시키고 이런 게 머리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도구로 해서 하나하나 길러가는 이런 과정들이 오래 걸리고 그것을 아이와 공유하고 어디까지 생각했어? 이때 사용되는 문제의 개념은 뭐야? 이런 얘기들을 같이 공유해야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역할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고 개념을 한 줄도 만들어주고 문제에서 풀 때 이게 나오나? 그럼 나온다면 잘 나오네 그걸로 풀어 라고 해주고 만약에 이 문제가 내가 배운 개념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배운 개념이 있다면 선생님이 네가 못 푼 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안 알려줄 것 때문에 못 푼 거야. 이거 알려줄 테니까 이거하고 이걸로 문제를 풀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거예요. 개념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종류는 정해진 거고 개념의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방정식이다. 그럼 는이 있죠. 그럼 모든 는이 있는 건 다 등식의 성질로 풉니다. 역으로 어느 한 편이 0이에요? 그럼 뭐예요? 0의 성질로 풀어야죠. 근데 사실 문제는 는도 있고 0도 있어요. 그럼 뭘로 풀어요? 아무거나 풀어도 되죠. 그러면 둘 다 풀 수도 있는데 네. 풀어보니까 이쪽 게 좋더라. 그러니까 제 말은 문제를 푸는 것의 종류는 개념의 종류하고 같은 거고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빨리 못 풀어요. 네. 그러나 다시 한번 푼다면 더 빨리 가는 방법을 택하겠죠. 기술로. 익숙해지니까. 이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로 보면 문제 푸는 방법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풀 때마다 점점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다 가르칠 수는 없고.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개념을 만들어져요, 알고 그거. 말씀하신 그 논리력과 집착력을 가지고 네.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필요한. 그것을 기르는 데가 가장 오래 걸릴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푸는 힘이 될 거고요. 맞아요. 심화와 선행을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버거운 가장 큰 이유는 문제집을 잔뜩 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집을 잔뜩 풀면서 정말 우리가 깊은 생각을 아이에게 할 수 있을까요?